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DHD의 진단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은 아이의 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잠시 아이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부모, 교사, 그리고 아이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ADHD 진단 과정, 다각적인 정보 수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호자 면담, 부모나 주보호자로부터 아이의 행동, 경험,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듣고 ADHD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경청합니다. 부모가 관찰한 특정 행동이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정보, 가정 외의 학교, 학원 등 아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행동에 대해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원교사 등에게 설문지를 받거나 직접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의사는 양쪽의 정보를 모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관계자 면담, 아이의 배우자, 이전 담임교사, 지역사회, 내 다른 어른 등 아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습니다. 직접 관찰의 한계, 진료실에서의 아이, 직접 관찰은 ADHD 진단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 증상은 주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며 진료실 환경은 아이에게 자극적이거나 평소와 다른 상황일 수 있어 전형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체 진찰 및 병력 확인, ADHD 자체를 밝혀낼 수 있는 신체 진찰 소견은 없지만 ADHD 증상과 연관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문제의 징후를 탐색하고 아이와 가족의 의학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ADHD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나 친척 중 유사한 증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단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ADHD의 핵심 증상 이해하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의 핵심 증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아래 증상들과 비교하여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의력 결핍, inattention입니다. 주의 집중의 어려움, 한 가지 과제에 쉽게 흥미를 잃고 다른 과제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부주의한 실수, 과제를 할 때 부주의하여 실수를 자주 합니다. 경청의 어려움, 특정한 지시사항이나 설명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거나 잘 듣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경향,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과제 수행의 어려움, 쉽게 산만해지고 주어진 과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합니다. 정리정돈 문제, 학교 과제물을 폴더에 정리하지 못하거나 가방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물 챙기기에 어려움, 도시락, 숙제, 체육복 등을 끊임없이 챙겨주어야 아침 등교가 어렵습니다. 장시간 집중, 과제 회피, 긴 과제나 보드게임처럼 오래 집중해야 하는 활동을 피하거나 힘들어합니다. 2등, 과잉행동, 하이퍼액티비티, 이친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함,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어하거나 과제 중에도 계속 일어나려 합니다. 꼼지락거림, 손이나 발을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뭔가 가지고 놀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움직임, 자리에 앉아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려 합니다. 조용한 활동의 어려움, 독서처럼 조용한 활동이나 혼자 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어려워합니다. 3. 충동성 impulsivity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서 기다림의 어려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의 차례를 지키기 힘들어합니다. 참을성 부족, 인내심이 부족하여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대화 방해에 끼어들기, 다른 사람의 대화에 불쑥 끼어들거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합니다. ADHD 진단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부모가 제공한 정보와 가족력 그리고 표준화된 평가 척도를 바탕으로 진단을 진행합니다. 1. 평가입니다. 평가 척도 활용. 부모와 담임교사에게 아이의 행동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는지 평가하는 척도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DSM-5 진단 중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위판 DSM-5에 명시된 ADHD 진단 중어를 따릅니다. 이는 행동 및 정서장애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집니다. 2. ADHD 유형입니다. 주의력 결핍형, 주의력 결핍과 관련된 9가지 행동 중 적어도 6가지 이상이 부적절하게 빈번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과잉행동 충동성의 우세형, 과잉행동 충동성과 관련된 9가지 행동 중 적어도 6가지 이상이 부적절하게 빈번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혼합형, 위 2가지 유형의 증상 모두에서 각각 6개 이상의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3. ADHD 진단 기준입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ADHD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 발현 시기, 증상 중 일부는 12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증상 발현 장소, 가정과 학교처럼 2곳 이상의 주요 활동 장소에서 증상이 관찰됩니다. 기능 손상,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업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아이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환 배제, 증상이 두부 외상, 신체적, 성적 학대, 우울, 약물 남용 장애 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주요 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른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설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증상 지속 기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며 동일한 발달 수준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4.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상생활 기능평가, 모든 아이들이 목록의 행동을 가끔 할 수 있으므로 의사는 가정, 학교, 사회생활에서 문제 행동으로 인해 아이의 기능이 어느 정도로 방해받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는 연령에 맞는 일반적인 행동과 ADHD 진단과 일치하는 행동을 구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존질환 평가, ADHD 진단 평가에는 반드시 학습장애, 행동장애, 감정조절장애 등 공존질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검사, 혈액검사, 뇌CT, 뇌파검사, 컴퓨터를 이용한 주의력 검사 및 심리검사는 ADHD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DHD 진단 이후 치료 목표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진단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단평가의 2번째 중요한 목적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ADHD 행동으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1. 기능적 손상 파악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아이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기능적 손상을 파악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족, 사회기술 문제, 학업 성취 문제, 가정 내 규칙 미준수, 자존감 및 자기인식 문제,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포함합니다. 2. 치료 목표 설정입니다. 파악된 기능 손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권장하며 이러한 기능 손상 개선이 치료의 주요 목표가 됩니다. 3. 다학제적 접근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모, 교사를 포함한 다른 진료팀원들은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상황적, 정서적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아이의 평가 일부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